정년을 마친 김만수는 작은 단독주택에 홀로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낡은 구두를 닦고 대문 앞에 쌓인 전단지를 정리하죠. 식탁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고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물컵을 갈아둡니다. 집안의 시계들은 제각각 소리를 내지만 그에게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합니다. 점심 무렵이면 동네 공원으로 천천히 걸어가 바둑판 앞에 앉습니다. 바둑 친구가 오지 않는 날엔 까치에게 땅콩을 놓고 오래 기다리곤 하죠. 근처 슈퍼의 주인 오 씨는 그를 보면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수 한 병을 장바구니에 넣습니다. 밤에 잠이 덜 와서 그래요. 그의 말은 짧고 표정은 한결같이 잔잔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그는 라디오를 켜고 오래된 안내장을 천천히 훑어봅니다. 아들 김지우는 주말마다 들러 냉장고와 약 상자를 확인합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식탁 위 먼지를 보고 마음을 굳힙니다. 아버지, 돌봐줄 분을 모셔볼게요. 만수는 잠시 말을 아끼다가 의자를 조금 끌어당깁니다. 혼자도 괜찮다. 그의 대답은 조심스럽지만 지우는 이미 연락처를 메모해둔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요양보호사 윤정이가 눈에 띄게 정돈된 차림으로 초인종을 누릅니다. 현관에는 은은한 향이 번지고 그녀는 첫인사를 또렷하게 건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만수는 마른 기침을 한번 하고 조용히 집안을 안내합니다. 윤정이는 냉장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싱크대 배수를 먼저 점검합니다. 그녀는 낡은 프라이팬을 치우고 국그릇의 금간 부분을 메모지에 적어둡니다. 점심 준비는 단출하지만 순서가 분명합니다. 불 조절을 낮추고 간을 보기 전에 설거지통을 비우는 모습이 능숙합니다. 이웃 노부부가 마당가를 지나며 낯선 여자를 눈여겨봅니다. 새로 들어오셨나 보네. 그런가 보죠. 윤정이는 저녁 약 시간표를 정리해 벽에 붙이고 골똘히 동선 지도를 그립니다. 그녀는 현관에서 욕실, 침실, 부엌으로 이어지는 길목의 위험 요소를 체크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문지방의 야간등을 달 계획까지 적습니다. 만수는 그 메모를 한참 바라보다가 의외의 안도감을 느낍니다. 라디오 뉴스가 끝날 무렵 식탁 위에는 연한 미역국과 부드러운 달걀이 놓입니다. 딱딱한 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간결하고 눈빛은 만수의 반응을 먼저 살핍니다. 첫날 일과가 끝나갈 즈음 만수의 집은 오랜만에 일정한 리듬을 되찾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와 설거지 물소리가 겹치며 집안이 살아있는 듯합니다. 지우는 방문을 나서기 전 현관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아버지, 일주일 먼저 시범으로 모셔볼게요. 만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윤정이는 퇴근 전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을 묻고 다음 방문 준비물을 확인합니다. 그녀가 돌아간 뒤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다시 어둡지는 않습니다. 식탁 위 물컵은 새로 반짝이고 약통은 요일별로 정돈되어 있습니다. 만수는 낡은 스탠드를 끄고 창문 틈으로 저녁 바람을 들입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 잠시 눈을 감고 익숙지 않은 단어 하나를 마음속에 굴려봅니다. 돌봄이라는 말이 오늘은 부담스럽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내일의 일정이 오랜만에 머릿속에 또렷하게 그려집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의 신발을 반듯하게 맞춥니다. 모든 것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진 날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윤정이는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만수의 일상을 정리해 줍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 뒤 따뜻한 차를 내어놓습니다. 만수는 그 차를 마시며 한동안 잊고 지냈던 대화를 나눕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얘기, 고향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며 분위기를 이끕니다. 만수는 점점 마음이 열리고 주변의 눈치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편해집니다. 그가 공원에 나가면 윤정이는 도시락을 싸서 찾아오고 주민들은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요즘 만수 어르신 표정이 달라졌네. 이장은 작은 소리로 동네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그 소문은 금세 김지훈 귀에 들어갑니다. 지훈은 퇴근 후 급히 아버지의 집을 찾아옵니다. 문을 열자 윤정이가 식탁을 닦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지훈은 예의상 미소를 지었지만 시선은 곧 아버지에게 향합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만수는 묵묵히 거실로 들어가고 정희는 공손히 자리를 비웁니다. 지훈은 앉자마자 목소리를 낮춥니다. 저 여자 출신이 불분명해요. 인터넷에도 이름이 안 나와요. 만수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담담히 대답합니다.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지 마라. 지훈은 답답한 표정으로 손목시계를 두드리며 말없이 일어섭니다. 그날 밤 만수는 홀로 앨범을 꺼내 아내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라면 외롭지 않을 것 같다는 속삭임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납니다. 며칠 뒤 윤정이는 교회 행사에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만수는 그날 예배당에서 오랜만에 활짝 웃습니다. 목사 부부와 신도들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아주며 축복 인사를 건넵니다. 이웃들이 조심스레 결혼하신대요? 묻자 윤정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입니다. 그 장면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김지훈은 결국 아버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식장 예약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작은 교회 강단에서 조용히 열렸습니다. 하얀 낭꽃 한 송이만 올려진 테이블, 축하객이라곤 이장과 교회 권사 몇 명뿐이었습니다. 사진사 한 명이 간신히 참석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윤정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짧은 계산이 스쳤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의 집엔 축하 인사 대신 낮은 한숨만 맴돌았습니다. 결혼 후 며칠간은 평화로웠습니다. 윤정이는 정갈하게 음식을 차리고 만수는 그녀의 세심한 손길에 안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녀는 집안의 물건 위치를 바꾸고 서류가 든 서랍을 열어보는 일이 늘었습니다. 만수가 잠든 사이 인감 도장을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은행 방문을 제안하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면 세금이 덜 나온대요. 만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피어오릅니다. 이웃 슈퍼 주인이 우연히 말을 꺼냅니다. 그분 전에 다른 노인 댁에서도 일했대요. 결혼 전 얘기는 절대 안 하던데요. 그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만수의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밤이 깊자 그는 조용히 앨범을 덮고 불을 끕니다. 그의 방엔 여전히 잔잔한 숨소리만 들렸지만 무언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거실에 불빛이 꺼진 뒤에도 윤정희의 방에선 희미한 휴대전화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만수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그 빛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낯선 남자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녀는 웃으며 이제 곧 서류 넘기게 되오라고 말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만수의 손이 떨리고 유리컵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가 앉아 시계 초침 소리를 세며 생각을 정리합니다. 설마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지만 확신은 아직 잡히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희는 평소보다 더 밝은 얼굴로 죽을 끓여 식탁에 올립니다. 만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식사를 하며 그녀의 표정을 살핍니다. 그녀는 오히려 부드럽게 웃으며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요라고 말합니다. 며칠 후 김지훈이 방문해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부동산 명의 조회서를 내밀며 차분히 설명합니다. 누군가 위임장을 제출했어요. 부동산 등기소에서 확인했습니다. 만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지고 손끝이 서류 가장자리를 움켜쥡니다. 지우는 더 말을 이으려다 한숨만 내쉬며 자리를 뜹니다. 그 후 만수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윤정희의 발소리를 조용히 따라 듣습니다. 그녀가 어디를 서성이고 무엇을 챙기는지 세세하게 관찰합니다. 저녁 무렵 윤정희가 씻는 틈을 타 만수는 그녀의 휴대폰을 살짝 집어듭니다. 잠금은 걸려 있었지만 알림창에 돈만 넘기면 끝이라는 문장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며 천천히 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습니다. 그날 밤 그는 라디오를 켜지 않고 조용히 방 안에서 불을 끕니다. 눈앞이 어둡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지훈의 말과 휴대폰의 문장이 겹쳐지며 하나의 진실이 떠오릅니다. 윤정희의 미소가 연극이었다는 생각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는 이 사실을 바로 폭로하지 않기로 합니다. 감정이 앞서면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결심합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여야겠군.
김만수는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윤정희의 목소리와 휴대폰 속 문장이 교차하며 시끄러웠습니다. 그는 아침이 밝자마자 조용히 메모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훈에게 알리지 말 것, 확실한 증거 확보 후 대응이라고 적은 뒤 깊게 숨을 내쉽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닌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일부러 건망증이 심해진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어디에 뒀는지 묻고 방문을 열다 닫기를 반복하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정희는 처음엔 걱정하는 척하며 약봉지를 챙겨줬지만 곧 피로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한숨이 늘어날수록 만수의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끝까지 나를 속일 거야. 그 생각이 그의 의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몰래 김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놀란 목소리로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만수는 낮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대신 내 집에 장치 좀 달아주렴. 지훈은 상황을 알아차리고 즉시 지인인 변호사 이상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상호는 합법적인 증거 확보 방안을 제시했고 지훈은 카메라를 준비해 집을 방문했습니다. 윤정희가 외출한 사이 그들은 거실, 부엌, 서류함 근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연극을 시작할 때구나. 그날 이후 그는 일부러 더 혼란스러운 척 연기했습니다. 이름을 헷갈리고 식사 시간을 잊은 척하며 그녀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윤정희는 차츰 귀찮은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전보다 짧게 대답하고 얼굴에 피로가 짙게 묻었습니다. 그러다 만수가 무심히 내뱉은 한마디가 그녀의 표정을 바꿨습니다. 있잖아요. 이젠 재산이 남아있어도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녀는 멈칫하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만수는 마치 아무 뜻 없는 잡담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사회에 기부하려고요.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윤정희의 얼굴이 굽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대꾸했지만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몰래 통화를 하며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수는 방 안에서 그 통화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사진 옆에 작은 녹음기를 놓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확실히 결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희는 일부러 단정하게 차려입고 외출했습니다. 만수는 그 틈에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고 인감 도장을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며 카메라 작동 등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직감하자 얼굴에 미묘한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누가 속는지 직접 보여주마. 이틀 뒤 오후
윤정이는 화장까지 곱게 하고 낯선 남자와 함께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정장을 입고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변호사라 소개했습니다. 김만수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으며 명함을 손에 쥡니다. 아, 변호사라고요? 그는 일부러 말을 더듬으며 천천히 의자에 앉습니다. 윤정이는 옆에서 상냥한 얼굴을 유지한 채 인감도장을 꺼내오라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이거 오늘만 하면 끝나요. 부부 재산 정리 서류예요. 만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서랍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손이 떨리는 듯 인감을 찾는 척하면서 일부러 시간을 끕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작은 카메라는 그들의 모든 동작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남자에게 눈짓을 하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이전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엔 복잡한 조항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서명란을 가리키며 손가락으로 유도했습니다. 만수는 종이를 꼼꼼히 읽는 척하면서 조용히 시계를 확인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느릿하게 펜을 집어들고 사인을 하려는 순간 문 밖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정이는 흠칫 놀라며 남자를 바라봤고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김지훈이 경찰 2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으며 손에 든 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며 괜찮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만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책상 서랍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냅니다.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자 텔레비전 화면이 켜지고 거실 CCTV 영상이 재생됩니다. 화면 속에는 윤정이가 전날 밤 통화하며 돈만 넘기면 나갈 거야라고 말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신분을 확인하고 남자와 윤정희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정희는 허둥대며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이미 상황은 끝나 있었습니다. 김만수는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나 경찰에게 메모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 메모엔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한 겁니다.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그를 향해 울먹이며 고개를 떨궜지만 만수의 표정엔 어떤 감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묵직했고 유리컵 안의 물방울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만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우는 아버지 옆에 서서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만수는 고개를 들어 아들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이상했지. 다만 증거가 필요했을 뿐이야. 그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신습니다. 집 밖에는 구경하던 이웃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차고 누군가는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만수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저녁 노을이 천천히 번지며 그의 얼굴을 붉게 비춥니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 끝났구나. 며칠 후 김지우는 경찰서 조사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버지 김만수가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기자가 몰려와 마이크를 들이대자 경찰이 급히 통제선을 세웠습니다. 노인 상대 사기 사건의 피해자분 맞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모자를 눌러쓰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뒤에서 윤정이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옵니다. 정희는 눈가에 번진 화장 자국을 닦으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외로워서 그랬어요. 그녀의 말은 공허하게 흩어졌고 기자들의 셔터 소리만 거칠게 이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윤정이는 이미 3차례나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와 공모한 남자 최모 씨는 노인을 속여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카메라 영상과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명확했고 변명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정희는 결국 구속수감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지역 신문에 대서특필되어 실렸습니다. 요양보호사 행세한 여성, 노인 재산 노린 사기 결혼. 기사 속 김만수의 이름은 이니셜로 처리됐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장은 신문을 들고 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큰일 안 나서 다행입니다. 참 지혜로우셨어요. 만수는 미소 한 번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재단에 넘길 기부 신청서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하려고요. 이장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와중에 그걸요? 이제 좀 쉬셔야죠. 만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쓰여야죠. 나를 속인 돈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게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실제로 재단을 찾아가 기부 서약을 마쳤습니다. 기부금은 지역 복지시설의 노인 지원 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지우는 아버지와 함께 늦은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단정한 반찬 몇 가지와 조용한 분위기만 있었습니다. 지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틀렸어요. 그때 그냥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사람 일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야. 덕분에 내 덕에 이걸 끝낼 수 있었지. 지우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놓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묵묵히 손을 맞잡으며 오랜 세월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창문 밖엔 비가 내리고 그 빗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덮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불명과 의심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평온한 어둠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김만수의 집은 한결 정돈되어 있었고 창문가의 화분에도 새순이 돋아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그는 커튼을 걷고 조용히 주전자에 물을 올립니다. 라디오에선 지역 소식이 흘러나오고 진행자가 오늘은 화창한 봄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수는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습니다. 그의 하루는 이제 일정한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낮에는 경로당에서 독거 어르신 상담을 돕고 저녁엔 마을회관에 들러 봉사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웃 슈퍼주인 오 씨가 웃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이젠 표정이 살아있네요. 예전엔 늘 어두웠는데. 만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이 다시 살려면 마음을 좀 털어내야 하죠.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여유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예전보다 따뜻하게 대했고 아이들도 김할아버지 하며 인사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면 아들 김지훈이 퇴근 후 들러 함께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처럼 대화가 서툴지 않았고 웃음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훈은 식탁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이젠 제가 주말마다 올게요. 혼자 계시지 마세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럼 나도 밥 해놓고 기다리지라고 답했습니다. 집안은 다시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벽에는 손녀 김유진이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고 할아버지 사랑해요라는 글씨가 연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봄방학을 맞아 종종 놀러 왔고 카메라를 들고 할아버지에게 숙제를 부탁했습니다. 학교 과제예요. 가족 인터뷰 영상 찍어야 하거든요. 만수는 머쓱한 듯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건 말이지 이 나이가 되어서야 조금 보이네요. 잃는 게 끝이 아니고 배움이 될 수도 있죠.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그 말을 기록했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그녀는 할아버지 품에 안기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는 슬픈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만수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거야. 앞으로는 내 웃음소리만 들릴 거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밤이 되자 유진은 잠이 들고 만수는 서랍을 열어봅니다. 안쪽엔 윤정이가 남기고 간 반지가 작은 천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덮었습니다. 표정에는 미련이 아니라 다 지나간 계절에 대한 짧은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살짝 내리고 그 소리가 포근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스탠드를 끄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평범한 하루가 제일 고맙네요. 방 안엔 조용한 숨소리만 남고
시계 초침이 부드럽게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늦은 오후 김만수는 산자락 아래의 납골 땅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고 그 발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바람이 불어와 코끝을 스쳤습니다. 멀리선 종소리가 들리고 노을빛이 천천히 산을 물들였습니다. 그는 묵묵히 계단을 올라 아내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비석 앞에 섰습니다. 비석 위에 먼지를 손끝으로 닦아내고 국화를 정성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여보, 오랜만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바람에 실려 멀리 번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내의 사진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고 그 눈빛은 오래된 위로처럼 따뜻했습니다. 잠시 후 뒤쪽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녀 김유진이 양손에 작은 음료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목마르시죠? 엄마가 이거 챙겨줬어요. 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음료를 받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은 뭐예요? 만수는 고개를 들고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빛이 눈부셔서 잠시 눈을 찡그리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속이지 않는 마음이 사랑이지요. 그게 오래가요. 유진은 그 말을 천천히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국화 한 송이가 살짝 기울었습니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꽃을 바로 세우고 흙먼지를 털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나도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멀리서 새들이 떼지어 날아오르고 납골당 언덕 아래로 저녁 햇살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유진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집에 가요. 엄마가 저녁하신대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며 석양빛에 물들었습니다. 납골당을 뒤로 한 채 내려오는 길, 그는 잠시 뒤돌아봤습니다. 노을은 여전히 붉게 타오르고 바람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그만 놓아줄게요. 발걸음은 가벼웠고 표정은 잔잔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그는 손녀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마지막 햇살이 내려앉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마치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붉은 노을 속으로 사라집니다.